보시면은 이 파동에서 제일 많이 나온 파동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3파 연장 파동이에요. 거의 대부분 3파 연장이 이제 전체 임펄스 파동, 전체 큰 어떤 비트코인 상승 추세에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가장 많은 비중. 이게 가장 무난한 파동이에요. 왜냐면은 끝에서 가장 큰 힘을 쓰는 경우가 장기 파동을 봤을 때 거의 많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물량 오래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끝점을 겨우겨우 여기서 이제 겨우 마지막 파동을 치는 이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장 파동의 경우에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발생해.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이 고점하고 이 고점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이 고점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3파 고점 우리가 H1이라고 이제 5파 고점 H2라고 했을 때 이 H1에 깃들어 있는 RSI 값하고 H2에 깃들어 있는 RSI 값을 보면 3파 연장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이버가 무조건 걸려요. 다이버가. 그래서 이 시그널을 포착했을 때 이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가 만약에 이만큼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면 이 시간에 못해도 절반 이상 값 동안은 가격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 동안 못해도 ABC 맞는다고 해도 이게 이 포인트 이후부터 이 상따 뜨는 이온 H2 포인트 이후부터는 상따가 아니라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부터는 조종장이 못해도 상승을 지속했던 시간의 절반 이상만큼 긴 시간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상승장이 만약에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포인트부터. 물론 초반에 매수대의 관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튀어오르는 힘이 있긴 하겠죠. 근데 결국엔 떨어진단 말이에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 포인트가 바로 제일 중요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하락 다이버전스 위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3파 고점과 5파 고점 사이에 형성되는 다이버를 저는 이제 3호 다이버라고 하는데, 그죠? 3호 다이버전스가 파동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죠. 결국에는 파동의 3파, 5파를 볼 수 있어야지만 이 다이버의 큰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 3파 연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죠? 이 내부에 다시 임펄스가 있겠죠. 맞죠? 3파 연장이니까. 그럼 또 여기서 다이버도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3의 3파와 3의 5파에서. 보통 3파 연장 경우에는 아주 큰 파동상 다이버를 봤을 때 뭐 여기서 한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이제 4파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사이 발생한 또 한 번 더 다이버 걸린단 말이에요. 파동이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걸려요. 이런 식으로 걸려서 여기서 한번 조정을 주고 바닥을 한번 찍고 여기서 한번 더 걸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다이버 걸리고 여기서 1차로 한번 걸리고 이 전체에서 또 한번 걸리고 이렇게 해서 파동이 끝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닥도 마찬가지야. 하락장이 오래 지속이 되었어요. 그럼 보통 3파 연장이에요. 그죠? 여기도 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나오겠죠? 요 파동과 요 파. 3의 3파하고 3의 5파 사이에서 발생되는 요 다이버 한번 뜨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지막 한번 떨어졌을 때 이제 요 3파 끝점하고 5파 끝점 사이 여기도 다이버가 떴을 때 여기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다이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 다이버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짧은 단위에서는. 근데 큰 파동상의 결국에는 이제 다이버를 보려면 못해도 4시간 이상 단위, 1시간부터 4시간 이상 단위부터 신뢰도가 좀 크긴 해요. 그 말이 뭐냐면 파동 카운팅 할 때 마찬가지로 좀 큰 뷰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단위의 다이버도 유효하긴 하지만은 그 파동이 큰 파동상에 어떤 위치인지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이버전스에서 결국에는 추세 변곡 이 포인트를 위한 용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파와 5파 간의 끝점에 걸리게 되는 이 다이버전스 3호 다이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3파 5파 사이에. 그렇죠? 근데 요거 다이버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3파 5파 사이에 걸려 있는 이제 거래량 비교법, 거래량 추이 비교법도 있죠. 그걸 비교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확장값 비율, 직전 박스 대비했을 때의 확장값이 만약에 약한 확장값을 가진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평선 어떤 을 쓰는 이제 추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파동 카운팅이 되면 되겠죠. 근데 파동 카운팅과 보통 다이버와 이것들이 다 같이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다이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을 봤을 때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동상으로 3, 4, 5예요. 마지막 파동이죠. 보면 직전 박스 대비했을 때 딱 1.13에서 멈추고 바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직전 고점 밑으로. 이때 보면 여기 또 다이버 걸리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고점은 높아졌지만은 이제 가격은 RSI는 낮춰졌잖아요. 그죠?
이 현상. 이후부터 보세요. 분명히 매수 관성이 살아있고 매물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지만 이후부터 쭉 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이 포인트 이후부터 이제부터 뭐죠? 고점 로봇이부터 쭉 계속 떨어진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가 맞아. 고점이었죠. 최고점. 뭐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박스 대비했을 때 보시면은 1.38의 수준에서 약하게 반등한 다음에 직전 고점, 직전 지점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이 현상, 장악 현상, 다이버 딱 떴잖아요, 그죠? 이 이후부터 뭐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점 지키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그죠? 이해하시겠죠? 여기도 보면은 요게 중요한데 3회 3, 3회 5 그러니까 연장 파동이 이건 3, 3과 3, 5 사이에 한번 다이버가 걸리고 이 3파 전체와 5파 전체에서 다이버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 올라가죠 한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3, 4, 5면 치면 1, 2, 3, 4, 5잖아요. 그죠? 3파 끝점하고 5파 끝점 사이에 뚜렷한 다이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연장 파동에서 3탄과 3호 사이에 한번 또 다이버가 뜨고 3, 4, 5니까 이 전체에도 한번 다이버가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다이버라는 것이. 이해하시겠죠? 다이버라는 것은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치면은 요 포인트하고 상승 다이버는 요 포인트에서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 뭐죠? 이렇게 되는 포인트에서의 어떤 다이버까지 등장하고 이런 다이버가 등장을 하고 가격은 낮춰졌지만은 RSI 값은 높아진 이런 현상을 확인하거나 여기 또 이제 이 확장 비율값이 얼마든지 비교해보고 여기 깃들어 있는 거래량도 비교해보고 거래량 추이 비교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임펄스에 등장하는지 장기선 뚫는지 이걸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배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보면 바로 알잖아요. 저거 다 판단하는데 뭐 1분이 걸리겠어요. 뭐 10분이 걸리겠어요. 뭐 몇 초 만에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연장 파동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요 포인트에서 바닥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다이버가 한번 발생한다는 거죠. 요 포인트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3의 3과 3의 5에서 한번 또 뚜렷한 다이버가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닥이랑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바닥이라고 분명히 착각할 수 있어요. 다이버가 뚜렷하게 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뚜렷하게 떴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맞으면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임펄스가 나와야겠죠. 이 끝점에서부터 맞죠? 교재 보시면은 나와야겠죠. 여기서 임펄스가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연장 파동일 수 있겠고 한 번 정도가 더 남을 수 있겠다. 그럼 한 번 남아가 한 번 떨어져서 마지막에 찍었는데 이제 이 전체가 또 이제 똑같이 이 파동과 이 파동 사이에 또 다이버 걸리든지 확장값이 얕다든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다이버 걸렸구나 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여기 매수 받았을 때 여기서 임펄스 나와줬다. 그러면 이제 홀딩하는 거죠. 매수 받아가지고. 맞죠? 결국에는 다이버전스에서 주의할 것은 연장 파동에서 내부에 있는 3의 3과 3의 5의 다이버가 먼저 무조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바닥이라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여기가 바닥이라면은 여기서 임펄스가 나와야겠죠. 임펄스 나오면은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임펄스 나오고 ABC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이야기도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임펄스가 나와야지만이 바닥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바둑 카운팅 했을 때. 아시겠죠? 요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고점도 마찬가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열심히 올라가. 이 RSI 값은 계속 높아지고 과매수에 있는데도 계속 가격은 올라가요. 그죠? 바둑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 파동에서는 이제 중요한 어떤 다이버가 뜨게 되는 거죠. 파동상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뭐 지금 차트 볼까요? 지금 4시간 봉 보시면은 안 되냐? 자, 지금 RSI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요 포인트 그죠? 요 포인트. 가격적인 면에서는 거의 수평적인 가격이죠. 거의 수평적인 가격이죠. 맞죠? 근데 RSI 값은 보세요.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도달했을 때 이 꼬리를 달았잖아요. 그 순간 여기서 멈췄잖아요. 이 포인트. 그러니까 요 다이버가 이미 걸린 이 순간 이때부터는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때부터. 굉장히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이버 걸릴까. 이미 똑같은 위치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있을 때 보는 거야.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여기서 다 멈춰버린 거야.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바닥, 이 다이버가 걸려있는 끝점에서의 바닥은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되돌림 조치 지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방관점, 이번에 찍었던 저점 1호 얼마야? 1호 400, 그죠? 15,400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파동 카운팅의 관점은 이거예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 B, C, D, E 이렇게 보고 여기서 트라이앵글 웨이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깨지면서 마지막 1, 2, 3, 4로 껐기 때문에 여기가 3파고 여기가 4파고 여기가 5파다. 이 3호 다이버가 걸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뭐예요? 여기서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맞잖아.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추세 변경하려면 임펄스가 요만큼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멈추면 ABC가 되잖아요.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두 부분까지. 18은 못 깨더라도 17.8, 9까지 와줘서 임펄스를 만들어내야지만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연장 파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동이 저렇게 카운팅 된 게 아니라 A, B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게 플랫 형태의 4파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4파로 보고 여기서 마저 한 번 더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뜨렸을 때 RSI 값이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다이버가 이런 식으로 다이버가 또 걸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버 이후에 임펄스가 나왔지만은 더 큰 파동의 임펄스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확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버가 걸렸다고 무조건 바닥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볼까요? 괜찮은 거 없나? 여기도 보시면은 보세요. 3번의 다이버가 걸렸어요. 맞죠? 근데 결국에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임펄스가 아니라 ABC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다이버가 한 파동의 어떤 소파동의 종결만 알리는 위치가 되는 것이지 이게 결국엔 최종적인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이버라는 것은 어쨌든 소파동 한 단위가 끝나도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전체 파동이 이제 완전히 종결되고 추세가 바뀔 때도 나올 수 있다는데 그 둘 중에 반등 파동일지 완전한 바닥일지는 임펄스가 나오냐 마느냐 가지고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은 거기 깃들어 있는 파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래량 수준은 아직까지 뭐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까지만 와주면은 요까지만 와준다고 치면은 저는 임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되돌림 ABC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꺾였다. 이런 ABC 형태로 그냥 꺾여버렸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여기서 아마 보시면 또 다이버 한번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임펄스를 만드냐 못 만드냐 가지고 결국에는 그 다이버가 반등 파동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한 추세 변경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파동이죠. 결국엔 파동을 모르면은 다이버가 이제 뭐 반등 단타용인지 아니면 스윙 자리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여기서 이제 임펄스가 여기서 나오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추세 변곡이 될지 이제 단순한 반등 자리가 될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페일러 스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